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7일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보수파의 국민 여러분, 병오년 한 해는 붉은 말의 힘찬 내다름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도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자, 병오년 새해 벽두 다루어 볼 내용은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가 12일 날, 어제 이제 사건화가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종합해보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은, 말 그대로 얼뜻 보면은, 그래, 뭐,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래서 보는 재판 한 번 더 하면 되지. 응? 그래서 억울함을 밝혀야지. 그런데 그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입니다. 3심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것으로서 그 형벌에 대한 그 시효는 만료된다고 봐요. 그 사건에 대해 종료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4심제를 만들어 놨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4심제거든요. 이를 위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3심제가 끝이 나는데 이걸 이상한 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 심사 통과 상황이 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사위 소위를 지난 2월에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찬반이 나뉘는데요. 뭐 찬성은 당연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 제도에서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 일거리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3심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4심까지 가자면은 이 소송 남용에, 시간 남용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야당에서는 어떻게, 야당이 아니라 전체 법조계의 어떤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더불어민주당 쪽의 이야기들이고요. 반대 측 이론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이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갖다 또 재심을 받는다. 이게 4심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끝난 경우에 다시 헌재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말로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죠? 원래 이 법이란 게 알쏭달쏭하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어느 게 어느 말인지는 내의하고 어쩌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한마디로 딱 틀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딱 깼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건 한 70년 이상 존재해 왔는데요. 이 틀을 확 바꾸고 기존 3심제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판결을 이제 종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헌법적 판단까지 열어두는 구조로 바뀔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법조계, 정치권에서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의의 주체가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이 개정안 명칭을 재판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냈습니다. 말도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향후 절차는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만 하면 됩니다. 어저께 이제 12일 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에 의결 예정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재심해서 판결한다? 그럼 자연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법원 상위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심제가 들어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도 있고, 이건 명문화, 거의 사문화된 정도의 어떤 그런 법이랍니다. 그리고 헌법 사심제까지 갖는 그런 예는 독일에서도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있는 것 같고요.
대만도 아마 그런 것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4심제로 가느냐 3심제로 가느냐 이게 지금 이 벌어지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 사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보자 해가지고 벌어진 사태 같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보수 우파들이나 아니 막 그걸 떠나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 법이 왜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죽자 사자 내세우느냐? 답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답은 뻔히 알고 있어요. 피의자 대통령. 우리는 우리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도 하지 않고 전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빕니다.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국민이 편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 법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재판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게 참 비겁한 짓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그러니까 항소하지 마. 항소를 아니 웃기는 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해버립니다. 하긴 올해 10월이면 없어질 검찰이지만 참새도 죽을 때 쨍하고 죽는다는데 그 항소도 옳게 못하고 그냥 납작업 떨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사법부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어대고 바꾸어 놓습니다. 사법제도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그 사람이 위법하면서 법을 법적으로 위법하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법에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행한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법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처단한 겁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다수당이고 다수당에 모인 의결권을 가지고 입법 폭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단당하고 사형당하고 쫓겨나고 자기가 저지르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히틀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지금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것 첫째가 검찰 조직이 해체됩니다. 이번 10월 달이면 검찰 조직이 해체되죠. 공소청, 중수청. 근데 일반 사람들요, 공소청이 어디고, 중수청이 어디고, 사법, 무슨,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법조계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면 이건 어디로 가고 저긴 어디로 가고. 우리한테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그 법은 다 이제
옛날 법이 돼버립니다. 검찰이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공소청에다 넘기겠죠? 공소청? 공소청에 넘기는데,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또 뭐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은, 그럼 공소청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소청을 최고 다스리는 기관장을 공소청장이라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아니, 공소청을 다스리는데 왜 검찰총장이 있냐? 검찰은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시된 검찰총장을 없애고 공소청장으로 하려고 하면은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입니까, 그래? 걔가 그러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 조직의 이름이 공소청인데, 조직의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참, 이건 여러분들 같으면 이 법제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법이 국민들에게 아주 불편하고 한 번씩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쟁송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휘말릴 때가 있는데 명쾌하고 빨리 끝이 나야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열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놈을 1심, 2심, 3심 끌어가. 이거 아니야. 돈 있는 놈 또 4심 갖다 봐. 한 사람의 일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4심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요. 천년세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사기 사건에 걸려가지고 내가 무슨 범죄 집단으로부터 이제 소송이 붙었다. 내가 1심에서 이겼어. 또 2심에서도 이겼어. 그러면 이제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야 이제 소송은 끝났고 나 이제 사기당해는 돈 돌려받겠구나. 천만에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갖다 놔버리면 참 사건 쟁송에 휘말린 당사자는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기 위해서 이제 명절이 끝나면 본회의가 열리고 의결안이 통과되겠죠. 자, 살다 별 희한한 꼴 다 잘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에 국민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수우파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투표를 내가 2대1로 이기면은 나머지 한 사람 뭐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다수의 횡포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 아무리 압승을 하더라도 뭐 3분의 2 가져가고 3분의 1이 남은 그 4천만 가운데 2,500만은 이쪽이고 뭐 1,500만은 이쪽이다 이런 그 2,500만이 그냥 1,500만 인원까지 다 한꺼번에 독식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상대 의견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보수우파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요. 참 마음은 섭섭하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끝냅니다. 화가수의 횡설수설 정치 토크.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경쾌한 해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